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연애의 심리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오늘은 이제 연애에 관련된 것이 연장선에 넘어가는 이제 결혼의 심리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자, 그러면 연애와 결혼의 차이점을 좀 약간 좀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대부분들 보면은 연애와 결혼을 혼돈을 해. 굉장히 구분을 많이 못해.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결혼을 하더라도 마치 연애하듯이 살아가다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그냥 아주 결혼을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 작용되는 거예요. 즉 연애할 때의 마음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달라져요. 완전하게. 그것도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은 결혼생활 오래 유지를 못해요. 자, 이 원리에 대한 거를 좀 알려면은 최소한 연애와 결혼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좀 알아봐야 됩니다. 연애와 결혼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남자와 다음에 여자가 함께 만납니다. 무엇을 위해서 만납니까? 연애 때 배우는데 마음을 갖고 만나게 됩니다. 마음과 마음이 결합을 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결합을 하도록 남자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이 결합을 하면서 남자는 뭐가 생성됩니까? 열정이 생깁니다. 여자는 뭐가 생깁니까? 사랑이 생기게 됩니다. 열정은 좋은 기분에 몰입하는 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기분에 몰입되는 자기가 즐거운 것에 몰입을 할 수 있는 굉장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열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갖게 되냐면 남자에게 열정이 생기게 되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자기가 느끼기 시작을 해요. 인생의 가치. 즉 우리가 자아실현을 하게 되는데 자아실현은 언제 합니까? 사람일 때 합니까? 아니면 인간일 때 합니까? 바로 인간이에요. 즉 남자와 여자가 만났다는 자체, 남자라는 사람과 독립되어 있던 남자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독립되어 있던 여자라는 사람이 상호 연결이 됐다는 얘기는 무조건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실현, 인간은 자아실현을 하게 되는데 자아실현은 두 가지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의미의 방식이 있고 하나는 가치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예요. 사람들은 왜 사느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간단해요.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산다. 그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자기 위해서 산다. 그것도 사람이고. 자,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지. 그거를 반드시 이루어 놓은 것이 가치가 아니고 이루어 놓은 것이 반드시 의미는 아니에요. 추구하는 거예요. 자아실현은 추구를 하면서 실현을 해 나가는 거지. 나가는 게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그리고 죽을 때 과연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한에 관련되어 있는 이 자기 자신의 자아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즉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이 열정은 가치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는 남자의 마음이 열정을 생성을 하게 되고 이 열정이 생성이 되게 됐을 때는 바로 자기도 모르게 인생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자기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해요. 가치 인생. 그래서 인생에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연애를 하게 됐을 때 바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연애를 하게 됐을 때 열정이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됐어요. 열정이 여기까지는 됐어. 자, 그러고 나면은 이 열정을 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바로 그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열정과 사랑이 결합되어 있는 자체에서 시작은 하지만 스타트는 거기서 하지만 스타트 되는 순간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바로 인생의 가치를 위해서 가게 됩니다. 남자는 그래요. 근데 여자는 좀 다릅니다. 왜? 사랑의 감정을 가져가기 때문에 사랑은 뭡니까? 호감, 즉 좋아하는 감정으로 몰입하는 힘입니다. 즉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감정에 좋은 감정으로 몰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인생에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의미를 추구하게 됩니다. 즉, 연애와 결혼이 다른 점은 연애 때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열정을 생성을 하고 사랑을 생성을 해서 남자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정말 재밌고 즐거워요. 연애할 때 보게 되면 남자는 재밌고 즐거워. 여자는 사랑하는 감정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게 다 장밋빛이야. 그래서 남자도 좋은 게 좋은 거야. 어지간하면 스트레스 잘 안 받아. 그러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아실현을 추구해 갑니다. 왜? 남자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이 결합이 됐다는 얘기는 이미 인간이 됐다는 얘기거든. 인간으로 만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가 같이. 즉, 남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남자라는 인간이 여자라는 인간과 같이 결합을 해서 무엇을 하냐면 바로 자아실현을 추구를 해갑니다. 그때 남자와 여자가 자아실현해 나가는 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남자는 자신의 열정을 갖고 인생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여자는 사랑을 갖고 삶의 의미를 실현해 갑니다. 이게 결혼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연애 때는 무엇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연애 때는 심리적으로 볼 때 연애 때는 열정이니 사랑이니 그 다음에 여기서 남자의 마음이니 여자의 마음이니 분명히 인간관계는 맞아요. 인간관계는 맞지만 단순하게 자기 자신에게 뭐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연애 때는 오로지 자기 행복이에요. 자기만 행복하면 돼. 자기 자신만 즐겁고 좋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연애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또는 상처를 입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이유 아주 단순해요. 자기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안 행복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고 왜? 열정이 차단돼서 스트레스 받는 거고 사랑이 느껴지지 않게 되면 관심을 못 받게 되니까 자기 행복이 자기 자신이 느끼고 있는 행복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연애 때는 그게 생기면은 서로 싸우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만나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게 바로 오로지 자기 행복이에요. 즉 사람으로서 행복한 거예요. 비록 둘이 만난 거는 맞는데 사람으로서 행복한 거예요. 인간으로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오로지 사람으로서 존재합니다. 재밌죠? 사람으로 존재하면서 남자 여자가 인간으로 결합이 돼 있죠.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길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사람이 사람으로 살지를 못하고 사람이 인간으로서 살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사람은 자유롭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애 때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자기 자유를 자기의 의견 개진을 굉장히 잘하고 그 다음에 자기 뜻대로 가려고 들고 많이 해요. 왜? 그건 자기 권리니까. 연애 때는 그렇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럼 참는 사람은 뭔가요? 그것도 자기 자유야. 자기 행복을 위해서 오로지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참던가 아니면 권리를 주장하던가 하면서 서로 갈등을 하고 뭘 하면서 살아가는 게 연애 관계예요. 그래서 연애 때는 무엇으로 가고 있냐면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준비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준비과정. 즉 아직은 사람이에요. 연애 때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자, 문제는 연애를 하다가 이 사람과 남자는 이 여자와 같이 내가 인생을 함께 가도 괜찮겠다라는 자기도 모르게 인식을 하는 이제 진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즉 이 결혼을 할 때 바로 인간으로 살기 시작을 합니다. 즉 관계가 됐다는 얘기예요. 사람과 사람이 평생을 자기가 아니면 일정 기간이 됐든 어쨌든 간에 내가 연결을 해서 이 사람과 같은 방향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그 인간이 됐다는 얘기예요. 인간. 이때는 오로지 자기 혼자만 가는 사람이에요. 사람에서 인간으로 전환하는 즉 사회의 한 구성 요소로서 내가 드디어 인간으로서 삶을 자기의 자아실현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선언하는 게 바로 결혼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보면 요즘 결혼 많이 안 하죠? 요즘 결혼 회피하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 나옵니다. 여자의 초혼 연령대가 30대를 넘어섰고, 그 다음에 남자의 초혼 연령대가 32점 몇 세, 여자의 초혼 연령이 30.2세 해가지고 벌써 30대를 넘어갔어요. 즉, 사회가 인간화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결혼을 안 했거나 또는 연애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요즘 뭐 연애도 포기하고 살아간다 이제 사람으로서도 살기 힘든 거예요. 사람으로도 살기 힘든 세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재밌죠? 굉장히 자유로운데 왜 사람으로서도 살기 힘든 세상이 됐을까? 결국은 굉장히 자유롭고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는 그런 사회는 인간 사회가 아니에요. 즉 사회가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자기 사회일 뿐이야. 그리고 좀 충돌이 생기면 죽고 사는 거 서로 싸우고 그래서 범죄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건 자기 권리니까. 자기 자유고 자기 권리니까. 즉 무질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질서가 필요가 없어져요. 질서가 필요한 이유는 조화, 질서가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인간으로. 왜? 바로 이 조화와 질서가 있어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권리만 주장하고 있는 사람과 사람의 이 관계에서 조화와 질서를 이뤄야 그 안에서 자기의 자아를 실현해 나갈 수가 있거든. 근데 자아 실현이 왜 필요가, 이 사람에서는 자아 실현이 필요 없는 이유는 이런 조화, 서로 뭔가를 함께 이루가려고 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자기가 권리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도록 바로 이 사회 구성 요소로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제 인정받는 때가 언제냐? 바로 결혼할 때예요. 우리 예전에 보게 되면은 옛날에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뭐 하더라도 나이가 어리더라도 결혼을 하면 뭘 합니까? 어른이라 해서 상투를 틉니다.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여자들은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뭐를 합니까? 네. 이걸 줍니다. 예전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근데 지금 세대는 물론 그런 아주 형식적인 거라든가 이런 걸 많이 없앴어요. 없앴으나 그래도 예전에 그런 문화를 만들어 놨던 이유는 바로 어른이 됐다는 뜻인데 어른이라는 게 과연 뭐냐? 어른. 우리가 이 어른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른은 바로 이제 이 사회를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게 어른이에요. 어른. 그 전까지는 그런 구성 요소가 되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의 의미는 실제로 연애와 결혼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많이 뭐가 중요합니까? 연애할 때는 남자에게 열정에 문제가 생기면 뭐가 생깁니까? 남자는 열정에 문제가 생기면 스트레스. 그죠? 스트레스. 남자는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여자는 사랑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는 연애를 하게 되면 여자에 의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입게 되고 이 여자는 남자에 의해서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열정이 만들어지는 대신에 또 하나의 정반대인 그 강력한 열정만큼이나 강력한 스트레스 덩어리 하나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사랑을 하는 대신에 조금만 입에 되면 엄청난 상처 덩어리를 자기 옆에다 하나 안고 가는 겁니다. 이 안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안고. 그래서 연애를 합니다. 연애하다 깨지면 뭐만 남습니까? 남자에게는 신기하게도 스트레스만 남습니다. 연애하다 깨지면은 여자에게 뭐가 남습니까? 상처만 남습니다. 왜? 이 열정과 사랑의 이 에너지가 바로 소진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향해서 함께 뭔가를 향해서 가져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고 자기들끼리 소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바로 인간이 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실제 에너지가 아니라 실제 에너지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자기의 능력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연애할 때는 그래요. 그런데 이게 열정을 가지고서 인생의 가치를 갖고 사랑을 갖고 삶의 의미를 추구해 나가는
인간으로서 전환을 하는 순간부터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바로 이 에너지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남자의 열정은 어디를 향해서? 네. 자기 인생의 이제 가치를 실현하는 쪽을 향해서. 그 다음에 여자의 사랑은 어디를 향해서? 바로 자기 삶의 의미를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즉, 자아실현을 위한 에너지로서 이제 비로소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는 아무리 많은 에너지가 있더라도 다 소진을 합니다. 그래서 남는 거는 뭡니까? 스트레스와 상처 외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연애 많이 하는 사람들 상처투성이고 그 다음에 한마디로 스트레스 덩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건들면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건들면 바로 상처받고 그 다음에 그 연애하는 남자들 조금만 건드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먹 날라옵니다. 죽고 삽니다. 죽고 살아. 왜? 사람은 죽느냐 사느냐의 관점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좋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침해당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열정과 사랑은 금방 소진되는 에너지로 작용하지만 이거를 바로 자기의 자아실현, 즉 인간으로서 자기가 진짜 행복을 향해서 추진해 나가는 에너지를 쓰는 데가 바로 이 결혼입니다. 야, 그러면 요즘 결혼을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 현 사회가 과연 초혼 연령대가 벌써 이미 30대를 넘어섰다는 얘기는 이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가 이제 사회 구성 요소로서 이제 비로소 30이 넘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20대, 옛날에는 20대가 주축을 이뤘어요. 처음 시작하는 연령대가 20대였어요. 사회를 향해서 가는 게. 그러나 지금은 이게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조화 질서에 관련되어 있는 이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자아 실현을 추구해 나가는 게 바로 결혼인데 재밌게도 왜 결혼이라는 걸 말했냐? 아니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냥 살면 돼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냥 사는 거. 동거라고 합니다. 동거와 결혼의 사이는 과연 또 무엇이냐? 동거는 연애를 하는 겁니다. 자, 동거는 연애. 그렇다면 동거와 결혼은 같을까요? 동거와 결혼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동거와 결혼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아주 보면 같이 사는 건데 똑같잖아요. 그러면 인간관계니까 똑같잖아요. 바로 이 동거는 그냥 연애를 함께 살면서 연애하는 것 뿐이에요. 함께 살면서 연애하는 것과 함께 살면서 자아실현을 해나가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동거하면서 연애하는 건 뭡니까?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같이 살긴 사는데 사람만 존재해요. 각자 개별 존재, 개별 존재. 사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 사는 것 뿐이면 지금 사람으로서 사는 건데 그렇다면은 사람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으로 사는 거니까. 즉, 이 사람으로 사는 것 뿐이니까 동거는 왜 하는 겁니까?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론은 동거의 문화라는 그 자체가 사느냐 죽느냐에 관련된 거 외에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열정은 사라지고 없는 거고 뭐만 남아요? 스트레스만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은 계속 상처만 남기게 만들어지는 게 연애 과정인데 그렇다면 결혼 안 하고 예를 들어 동거를 한다면 사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지 열정의 에너지라든가 또는 사랑의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집니다. 놀랍게도 안 만들어요. 계속 소진해요. 만들어서 어디서 소진합니까? 생존하는 데서 소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거를 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뭔가가 좋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뭔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자 개별화되어 있어요. 각자 개별화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예를 들어 결혼 형태를 가져가게 되면은 결혼이라는 형태를 만약에 가져가게 되면은 이 동거라는 문화가 더 이상 동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동거도 결혼이 전제 조건으로 들어가 있는 것과 결혼의 전제 조건이 없는 동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결혼은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봤듯이
자아실현, 인간으로서 자아실현을 하면서 남자는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고 여자는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데 어떻게 믿을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믿을 거야? 여러분이면 각자 자유와 권리를 갖고 살아가던 사람이 사람으로서 자기의 자유롭고 그리고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 과연 상대방을 서로 어떻게 믿을까? 믿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조화 질서가 필요한데 인간으로 가려면 조화 질서에는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게 있어요. 조건이. 바로 무엇이냐면 조화 질서. 조화 질서. 뭘로 만듭니까 요즘은? 제일 흔한 게 관습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이고 윤리, 법. 그죠? 요거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기본적으로 우리는 왜 만들었느냐? 관습이냐, 도덕이다, 윤리다, 법이다. 이걸 만들어 놓은 이유는 간단해요. 이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이거는 서로 지키자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이 장치가 바로 조화 질서를 이루도록 하는 안전장치예요. 그래서 악법도 법인 거예요. 왜? 그 자체가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라는 건 인간들이 모여서 바로 하나의 공동체를 향해서 나가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사회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에 관습과 도덕과 윤리와 이 법의 근거가 돼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서로 뭐를 해야 됩니까? 기본은 약속을 해야 됩니다. 약속. 서로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면은 자 관습이 있고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법이 있어 이제. 이 법 앞에 약속을 합니다. 무엇을 약속을 해야 됩니까? 응? 무엇을 약속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면 사람으로 있다가 인간으로 넘어갈 때 결혼이라는 걸 해야 되겠는데 그럼 뭘 약속을 해야 될까? 공부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자. 사람에서 인간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사람은 자기 자유와 권리를 갖고 자기 멋대로 가면 돼요. 사람일 때는. 왜? 살기만 하면 되니까. 자기만 행복하면 돼. 그런데 이거를 억압을 일부를 왜? 관습과 이 관련되는 내용에다 자기가 일부 억압을 해야 돼요. 억압을 하고 조화와 질서에 맞도록 가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가려면 그만한 대가를 내가 뭔가 받아야 되거든. 베네핏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뭔가 약속을 받아내야 된단 말이야. 그 약속이 바로 뭐냐면 너와 함께 공동의 자아실현을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자아실현을 너는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고 나는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너는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고 나는 삶의 의미를 추구하겠노라. 또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인생의 가치를 추구할 테니 너는 삶의 의미를 추구해달라. 정반대로 얘기하죠. 그러면 또 여자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남자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삶의 의미와 인생의 가치를 다 만들 테니 니는 나를 좀 도와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남자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남자의 마음이면서 여자의 심리를 가지고 있으니 너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해서 너가 다 만들면 나는 그거를 열심히 잘 지킬게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아실현에 관련되어 있는 이 약속, 함께 가겠다는 약속입니다. 함께 한다는 약속이에요. 이 함께가 뭡니까? 인간이잖아요. 요 함께가 인간이거든. 여기에는 나 혼자였는데 이제 내가 둘이 함께 돼서 이 자아실현을 위해서 내 약속을 지키겠노라라고 선언하는 게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 요즘 결혼을 안 합니다. 동거 많이 하죠. 결혼 안 하고 동거를 합니다. 그럼 뭡니까? 그냥 연애만 하는 겁니다. 연애하면은 에너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애만 하면 뭐만 남습니까? 상처만 남습니다. 그럼 동거하고 나면 결과는 뭐만 남을 것 같습니까? 상처만 남습니다. 그럼 이 사회가 어디로 갈까요? 각자 플레이로 가죠. 그러면 사회가 왜 필요할까요? 사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개인이 개별로 가는 거죠. 그 사람이 공격당하면 안 됐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그래도 우리 이 사회가
아직은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그래도 인간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사람은 누구나 다 혼자 살아가는 것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아무리 자유롭고 권리를 갖고 자기가 자유분방하게 살아간다 하지만 살아가는 데는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자기의 자아실현을 추구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결혼에 관련되는 이 자기의 꿈이 있고 환상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 문제는 뭐냐면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이제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면 뭐가 생깁니까?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니까. 신뢰. 맞습니다. 신뢰가 형성되는 겁니다. 신뢰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거든요. 분명히 나와 함께 할 거다라는 분명한 나의 이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신뢰입니다. 믿음은 50% 믿음. 신뢰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자, 99% 믿어. 신뢰가 있는 겁니까? 없는? 신뢰는 있다 없다로만 가는 거지 신뢰는 퍼센테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너 한 90%는 믿어.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난 너 신뢰를 안 해. 그래서 난 너를 0% 믿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 이제 통계를 도입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통계를 도입한다는 얘기는 인간의 마음에는 절대 통계가 도입되면 안 됩니다. 퍼센테이지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인간의 마음은 그렇다 아니다로만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함께 하겠다라는, 즉 자아실현을 함께 나가겠다는 약속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각자 개인들에게 신뢰가 형성이 됩니다. 왜? 이제 내 인생을 너와 함께 가겠노라라고 가는 게 바로 결혼입니다. 그러면 연애의 심리와 결혼의 심리의 차이는 과연 뭘까요? 맞아요. 결국은 뭐냐면 연애 때는 그냥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이야. 얘 때문에 아프고 상대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그러더라도 그냥 걔가 아픈 거야. 좀 지나면 괜찮아져요. 좀 지나면. 그런데 거기에 목숨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연애하는 동안에 자기가 무슨 자아실현을 해가지고 막 거기에다가 자기 목숨 걸고 약속하겠으니까 신뢰를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연애 때 마치 결혼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즉, 연애라는 그 자체부터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연애에서는 어떤 심리가 작용되는지를 모르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만나자마자 결혼부터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실현을 해 갔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돼? 자,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 결혼이 얼마나 많은 차이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돼요. 결혼은 나쁘다 좋다를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결혼이 나쁜지 좋은지는 이제 논해보면 알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었던 내용은 뭐냐면 연애와 결혼은 별게 아닌 것 같았는데 결혼이라는 이 의미 자체가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래서 혼인을 통해서 결합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게 결합할 결자 맞나? 결속할 결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혼자는 무슨 혼자입니까? 혼인할 혼자를 씁니다. 혼인할 혼자. 그래서 혼인을 통해서 결합을 한다는 그런 뜻인데 바로 무엇이냐면 남자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을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결합을 하느냐? 자아실현을 위해서 결합을 합니다. 공동에 함께하는 자아실현을 위해서 결합을 함으로써 그것을 서로 만천하에 약속을 하고 상호 신뢰를 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느냐와 안 하느냐의 차이는. 그러면 이 약속은 어디에다 기반을 두고 있냐면 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관습이나 도덕, 윤리는 뭡니까? 사회입니다. 사회적이라고 그러죠. 즉, 우리가 지금 현재 나아가고 있는 바로 이 사회 구성 요소에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 이거를 우리는 관습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사회와 법에
즉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법적 테두리, 법적이다 그래요. 이거는. 그래서 결혼은 사회적,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알리는 거예요. 우리 둘이 함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사회적, 법적 그 조화 질서를 안에서 서로 약속을 한다는 의미. 그래서 나는 상대를 신뢰를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게 바로 혼인서약서예요. 혼인서약서 내용을 한번 보세요. 모든 내용은 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게 바로 자아 실현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 법적 관련되어 있는 보호 장치를 받으려면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알리는 건 뭡니까? 결혼식이고, 그 다음에 법적 조치를 받는 거는 뭡니까? 혼인신고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알리고, 그 다음에 꼭 결혼식을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했노라, 저기서 비밀 결혼을 했어. 어쨌든 했잖아. 물 하나 떠나놓고 서로 맞절해가지고 결혼을 했어. 그리고 사람들한테 우리 물 하나 떠놓고 이렇게 맞절했노라 라고 알리면 그게 곧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은 성대한 것만이 결혼식이 아니에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이 테두리 안에서 서로가 함께 가겠다고 약속을 해서 상호 신뢰를 하는 게 결혼이에요. 연애 때는 이런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왜? 사회적으로 필요 없어요. 자기 혼자만 잘 살면 되거든. 자기 혼자만 즐겁고 재밌으면 돼요. 자기 혼자만 좋으면 돼요. 다 필요 없어요. 연애 때는 그런데 법적으로도 필요 없어요. 왜? 내가 만들어져 있는 법만 잘 지키고 나만 잘 살는데 뭐 쟤 때문에 내가 뭐 법으로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의미의 이런 약속과 신뢰를 딱 하게 되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동거를 하더라도 돈거래를 해도 차용증 안 씁니다. 와이프가 남편에게 돈을 1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차용증을 받았어요. 나중에 이혼할 때 돌려달라면 판결은 뭐라고 날 것 같아요? 그거는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부부간에는 놀랍게도 부부간에는 이런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왜? 그들은 이미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거든요. 바로 뭐냐면 인생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함께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 가치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인생의 가치에 포함되거든요. 함께 하겠다라고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뭘 차용증했으니까 나중에 약속을 하겠으니 어쩌게 저쩌고 그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혼하는 그 순간까지는 약속과 관련된 신뢰가 공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연애와 우리가 연애할 때는 굉장히 좋은 감정, 그 다음에 또는 열정의 감정이 막 너무 좋아 그냥 그건 상대방 때문에 좋은 걸까요? 자기 혼자 좋은 걸까요? 자기 혼자. 응? 자기 혼자 좋은 거예요. 상대 좋은 것과는 관계없어요. 상대는 안 좋아도 돼. 나만 좋으면 돼. 연애 때는 나만 좋으면 돼요. 상대를 잘해줘. 왜 잘해줍니까? 나 즐거우려고. 여자들도 똑같잖아. 그 남자친구한테 또는 남자친구라고 표현해야지 그러면. 남자 애인한테 뭔가를 잘해줘. 왜 잘해줘? 관심 받으려고. 그러면 자기가 행복해지거든. 자기만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거 없어. 연애 때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인생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상호 함께 공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호 무엇을 합니까? 서로 함께 가겠다는 약속을 갖고 상호 신뢰를 하기 때문에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심리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사사로져 버리는 거예요. 뭐만을 위해서만 존재합니까? 이제는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는 열정이 하나는 사랑이 갔는데 이제는 이 남자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가치와 의미를 향해서 가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결혼이에요. 즉 연애 때의 마음, 즉 연애 때의 심리와 결혼의 심리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아무도 몰라요. 결혼에 관련돼서 내가 한번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연애와 결혼에 관련되어 있는 이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심리가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인터넷에 관련돼서 유명한 학자들 논문부터 시작해서 좀 뒤져봤어요. 기왕이면 좀 한번 이 논제 발표할 때 좀 학자들 얘기도 좀 들어가고 그러면 좋잖아. 근데 적용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인용이 하나도 없어요. 좀 나왔으면 누구 이름이라도 좀 그 논문 좀 말하라고 참고문헌 뭐도 좀 말하라고 얘기하겠는데 이 내용이 아예 쏙 빠졌어요. 이 내용이 아예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인간의 마음이 남자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걸 아는 사람이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슬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가 작용됩니까? 연애 때도 한번 보세요.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죠? 그런 마음을 따라서 뭐가 움직이죠? 심리가 움직입니다. 마음에 의해서 심리가 움직여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의해서 심리가 움직입니다. 심리는 뭐죠? 인식, 기억, 표현입니다. 남자, 여자 인식하는 거 틀립니까? 경치가 들어와 눈에 보여. 여기 여러분들 보면 남자, 여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가 보이는 게 다르게 보입니까? 다 똑같이 보일 뿐이에요. 인식도 인식 같아요. 남자, 여자가. 기억하는 거.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서 내용들이 남자라고 해서 다르게 기억하고 여자라고 해서 다르게 기억을 합니까? 아니에요. 기억도 같아요. 기억도 같습니다. 표현을 합니다. 남자가 좋은 말로 표현합니다. 야, 너 멋있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여자가 좋은 말로 표현합니다. 야, 너 멋있다 와. 다른 얘기입니까? 다른 표현이 아니잖아요. 표현은 같아요 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심리예요. 그죠? 심리는 남자와 여자가 같습니다. 심리는 같아요. 문제가 있죠. 요 심리라는 게 바로 뭐냐면 마음의 작용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작용하는데 마음이 인식을 할 때 다르고 기억을 할 때 다르고 표현을 할 때 다른 이유는 심리가 달라서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달라서 다른 겁니다. 마음이. 이게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일파만파돼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심리학이 발전이 되고 심리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마음을 싹 빼놓고 인식, 기억, 표현으로만 이 전체를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를 해석하면 잘잘못으로만 가는 거예요. 잘잘못. 내가 봐야 되는데 보지 말아야 될 거 본 것처럼, 내가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하지 말아야 될 거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아무도 마음을 다루려고 들질 않아요. 심리만 다뤘지 마음을 다루지 않다 보니까 아무도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뭐 인생의 가치가, 삶의 의미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실제로는 자아실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자아실현에 관련되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고, 지금 어린아이들이 살아가는 이유고, 그 다음에 노인분들이 아직 돌아가시기 전까지 살아가는 이유기도 해요. 죽는 그날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인간은 죽는 그날까지 자기의 자아실현을 추구합니다. 자아실현이 멈추면, 자아실현이 추구되는 것이 멈추면 그날 죽는 날입니다. 그래서 자아실현에 관련된 게 멈추는 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깨달음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깨닫고 싶어가지고 아주 미쳐 죽습니다. 그 얘기는 죽으려고 미쳐 죽는 거예요. 근데 재밌죠? 세상에 제일 멍청이. 그러면 이제 제가 가끔 얘기 많이 하는데 세상에 제일 멍청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멍청. 사후세계에 있는지 죽어보는 거예요. 없잖아. 그죠? 또 하나 멍청이가 있죠. 자기 미래의 자아실현이 뭔지를 그래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려고 깨닫는 사람인 거예요. 왜? 자아실현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죽는 그날까지 못 이룬다고요. 죽는 그날까지. 추구만 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 추구하는 그게 힘이지. 그거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모두 다 이루는 거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있냐는 거야. 그래서 경제적인 가치도 자꾸 추구하는 쪽에다, 이루는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또 사회적 지위에 관련된 것도 이루려고, 뭐 선거 요즘 많이 하고 있죠. 야, 이게 열심히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국회의원 됐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들이 자기의 자아 실현을 이루었을까? 왜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해지냐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언젠가 한번 논제로 한번 삼아봤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이유는 간단해요. 목표였잖아. 자기 자아 실현의 목표였거든. 목표가 딱 달성이 됐어. 그 다음엔 뭘로 자아 실현할까? 그 다음에 하나는 이뤘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될까? 왜? 자아 실현이 멈추면 죽으니까. 그러면 살을 내려면 또 다른 자아 실현을 만들어야 될까? 또 다른 자아 실현을 만드는데 이미 국회의원 됐으니까 그 다음에 뭘로 갑니까? 신나야지. 남자는 즐겁고 재밌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자는 뭔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들면 돼요. 국민 관심 없어요. 왜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이미 이뤘는데 이루어 갈 때는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루려는 관심이 없어요. 슬픈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자아 실현을 이뤄나가는 지금 우리가 이 꿈 같은 자아 실현을 이뤄나가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도록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인생이고 여러분의 삶이고 저의 삶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가치와 의미는 느껴서 지금 현재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추구를 해가는 거지 실제 현재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결혼은 시작이죠. 그리고 끝없는 시작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인간으로서 이제 끝없는 그 여행길이라고 그러죠. 사막에 오아시스를 찾아서 끊임없는 이제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사막의 오아시스는 둘이 물 한 통씩 들고 이제 둘이 열정이라는 물 한 통과 사랑이라는 물 한 통을 딱 들고 어디로 갑니까? 둘이 사막을 걸어갑니다. 이제 가야 돼요. 허벌판인 사막을. 즉, 이 사회에 인간으로서 드디어 첫 발을 딱 디딥니다. 디디면서 남자는 뭐를 해야 됩니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한 사람은 오아시스를 찾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물을 먹으면서 무엇을 해야 되죠?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서 또 행복하려고 뭔가를 자꾸 찾아가게 돼 있거든. 자, 그러다 가다 보니까 자아 실현을 둘이 같이 추구해 가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게 됩니까? 조만한 오아시스 하나 이제 봤어. 처음부터 큰 오아시스 발견했으면 좋겠네. 굳이 같이 갈 이유도 없죠. 처음부터 큰 오아시스 발견돼 있으면 같이 왜 가? 혼자 거기서 놀면 되지. 그런데 그 사막을 향해서 가면서 작은 오아시스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합니까? 거기에 이제 샘물이 하나가 생겼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을 거기다 둡니다. 너 너무 뜨겁고 힘드니까 너 여기서 잠깐 쉬고 있어. 내가 좀 더 큰 오아시스 발견할 테니까 대신 물 좀 더 채워도. 그래서 삶의 의미가 있는 이 사랑의 물을 가지고 열정을 야골야골 먹으면서 어디로 갑니까 또? 다음 오아시스를 찾아 또 갑니다. 이제 오아시스를 찾아가는 에너지가 바로 필요한 게 열정이에요, 열정. 그래서 또 다른 오아시스가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그 오아시스를 내가 발견했던 오아시스를 지키고 있는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그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약속과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맡길 거야? 그거 언제 가지고 딴 데로 튈지 어떻게 알아? 안 그렇습니까? 이런 약속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다 맡겨두고 또 다른 오아시스를 향해서 또 갑니다. 그래서 또 발견했더니 여기는 지난번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내 거 딱 집어넣고 다시 돌아가서 다 데리고 또 거기다 안착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향해서 또 갑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곳을 향해서 또 물 들고 그리고 또 찾아 또 나갑니다. 언제까지요?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삽니다. 죽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그 오아시스를 향해서 신기루를 향해서 끊임없이 갑니다. 왜? 끝에 가면 뭐가 있다고? 끝에 가면 더 큰 게 있을 거라고. 그러다가 어디서 죽습니까? 어디서?
사막에서 죽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죽는 겁니다. 그냥. 즉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요. 그러고 나면은 누군가는 또 오아시스를 지키고 있지만 거기에서 혼자만 있습니까? 바로 이 아이들이 또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거기서 먹이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서 또 다른 인생을 향해서 또 살아갈 수 있게끔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간은 왜 살까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제 애매하죠, 이제 애매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철학적으로 가는 거니까 우린 그런 걸 논하고 싶진 않아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인생의 가치가 중요하냐 삶의 의미가 중요하냐 어느 거 하나도 안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두 개를 동시에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이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큰 욕심이야. 그러다 보니까 상호 조율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약속하고 신뢰를 해서 결합을 하는 게 결혼입니다. 우리는 이런 결혼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많이 간과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즉, 마음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오아시스에 관련된 얘기를 예전에 괌에서 교육이 아니죠. 괌 한인회에서 강의를 할 때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민사회 애안에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풀었었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다음 파신가 어딘가에 올라가는 거 다 있어요. 뒷부분이 일부 잘리긴 했지만 2시간 넘게 강의했던 내용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 있는데 그분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그날. 왜? 결국은 사망에서 죽습니다. 자기는 오아시스에서 그게 남자의 인생이라 그래요. 근데 요즘 많이 봤겠죠? 남녀평등, 여권신장 부르짖으면서 사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갑니다. 왜? 어린 시절부터 교육시키거든요. 남자 여자의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으로서 너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공부해서 위치도 올라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더 생겨야 돼? 아이도 낳아야 되는데 이제 아이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이 점점 출산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여성이 진출을 하게 되니까 좋아요. 좋다고. 이제 우리 세대에서 끝나면 돼요. 우리 세대에서 끝나면 돼요. 즉 시대가 무엇을 만들고 있냐면 아이를 낳아서 남녀평등도 잘못됐어요. 지금요. 관점이 너무너무 잘못됐어요. 남자가 하는 일을 여자도 다 할 수 있게 해달라. 그건 남녀평등 아닙니다. 여자가 해야 되는 거 남자가 역할론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거는 서로를 억압을 하기 위해서 남성 우월주의, 여성 우월주의들이 서로 쌈박질하면서 만들어놓은 논쟁에 불과한 거지. 여자는 여자로서의 역할과 남자는 남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번 우리가 다음에 논제 때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고 어쨌든 오늘은 이 결혼의 의미에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심리의 관점에서 볼 때 한번 살펴보고 해야 됐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고 한 5분 쉬었다가 지루하죠? 한 5분 쉬었다가 다음에 또 지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